자, 교재는 78페이지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식 이제 간단하죠.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연습해요. 요약집에 계산 문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따로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지문이 있죠. 여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바로 문제 2번 볼게요. 1번은 잠시 보려고 2번부터 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A 도시 인구가 24만, B 도시 인구는 4만 명일 때 가운데 있는 C 지역의 소비자에 대해서 A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은 얼마인가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자, 지금 그림 다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문제는 그림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표로 주거든요. 표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림 보니까 A 도시가 나와요. 다음에 B 도시가 있고 가운데 C가 있잖아요. 자, C가 있다. 자, A 도시가 인구가 24만 명이죠. 거리가 몇 킬로예요? 20km. C 도시는 4만이고 거리가 10km네요. 더 이상 자료가 주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24만, 4만, 거리가 20km, 10km 끝. 더 자료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 묻죠? A 도시로의 이제 요 인구 유인 비율 요건 묻잖아요. 얘만 묻잖아요. 바로 공식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구해볼까요? 인구가 얼마? 24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면 20의 제곱이다. 400이 되겠네. 계산하면 600이 나와요. 600. 다음에 B도 구하자. B는 인구수가 4만 명이죠. 거리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다. 100이 되겠네. 계산하면 400이 나와요. 다 풀었네요. 그럼 이제 600이 나왔죠? 400이 나왔습니다. 합치니까 얼마? 합치면 1000이잖아. 그럼 전체가 1000이잖아요. 그럼 A부터 구합니다. 이제 A 구하게 되면 전체가 1000이니까 A가 얼마? 600. B는요. 전체가 1000이니까 B가 얼마? 400. 암산되죠? 얘가 0.6, 60%. 얘는 나머지 0.4, 40%. 그래서 A만 물으니까 정답 60%. 정답 60%.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왜? 자료가 인구수하고 거리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예. 이런 문제는 무조건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상, 중, 하로 치면 숙달 돼버리면 얘는 학급 문제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지 이제 고마운 거야. 예. 자, 이제 계산 문제 확인했고요. 다시 요약집 봅니다. 그걸 3번 넘어가죠.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이다. 분기점 모형. 자, 여기서 분기점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칠판 그림 봅니다. 요 문제 보시면서 자, 가운데 C가 있죠. 그러면 결국 자, A 도시로 몇 프로가 간다? 60% 간다고 봐야 되고 B 도시로 얼마 간다? 나머지 40% 가잖아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컨버서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래서 끌어당기는 허비점이 되는 같아지는 요 분기점. 요 지점을 구하는 게 바로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그러면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은 자, 결국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계산 문제 확인하죠. 계산 문제가 마침 기출 문제가 나왔네요. 32회 때. 그러면 이제 2년 전이네, 그죠? 그 작년.
근데 문제 보기 전에요. 공식부터 먼저 봐요. 공식. 공식 보니까 공식이 해설 보니까 공식이 뭐 분자 분모인데 또 분모에 루트가 있고 루트 안에 또 분자 분모가 있고 여러분들 루트 계산할 줄 압니까? 알아요. 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도 루트 모르는데요. 아니 루트 분자 분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기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알아도 대입할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32회 때 나왔으니까 정확히 우리 시험은요. 17회 때 32회 때 두 번 나왔거든요. 편이 몇 년? 17회 32회 15년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공부 더 하신 다음에 그때 나올까? 이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게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문제 봅니다. 자, 다시 말해 문제 푸는 것도 이걸로 풀어줘. 지금 이 원리 아시잖아. 따라오시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자 문제 보게 되면 야 이걸 어떻게 풀지 하시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 A와 B, C의 경계 지점은 경계 지점이라고 분기점을 말하는데 A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자 그림으로 봅니다. A 도시가 있어요. 다시 B 도시가 있어요. 자, 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박스 보게 되면요. 자, A와 B가 뭐지? 동일 직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 무슨 거리? 직선거리. 직선거리. 예. 직선이 있는데 이때 이제 A가 64만 명, B가 16만 명, 얘가 64만 명. B가 16만 명. 다음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30킬로죠. 30킬로. 그러면 이제 자, 이 거리가 총 30킬로인데요. 30킬로. 보세요. 5킬로, 10킬로, 15킬로, 20킬로, 25킬로, 30킬로. 지문 보게 되면 5개 나왔잖아.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분기점이 찾아봐라 말입니다.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이때 해설 보니까 뭐 희한하게 루트 뭐 분자분 뭐 이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자, 비교합니다.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크죠? 그러면 A가 B보다 몇 배나 클까요? 이거 계산 안 돼요? 64 나누기 16 하면 돼. 몇 배? 4배 크죠? 4배. 맞습니까? 4배 크면 끌어당기는 흡인을 루트만 씌워주면 돼. 그렇죠? 그죠? 그러면 루트 4는 2가 돼. 그럼 뭐지? 2대 1. 그럼 2대 1만큼 잡아당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이제 자 10kg, 20kg, 30kg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지? 자 루트 4는 2니까 2대 1로 잡아당긴다. 정답 몇 킬로? 20kg. 쉽다 어렵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루트로 풉니까? 루트 계산 안 되는데. 또 나 이것도 모르겠어 이런 분도 계신다면 찍어야지. 찍을 때 어떻게 찍죠? A가 크잖아. A가 크면 똑같으면 64 똑같으면요 15kg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A가 크니까 무조건 얘는 나가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찍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럼 확률 확 줄어들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기점 구했잖아요. 2대 1 되는 지점 답은 구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증명하자. 자, 인구가 얼마? 64만 명. 몇 킬로입니까? 여기까지가 20킬로죠. 2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가요. 이꼴 1600이 나와요. 1600. 다시 얘도요. 16만 명.
30의 제곱이죠. 아니지. 10kg, 10kg, 그지? 여기까지는 10kg, 10kg, 그지? 10kg니까 10kg의 1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600이 나와요. 그러니까 1600, 1600에서 1600, 1600 끌어당기는 힘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 바로 분기점. 예. 예. 급인이 같아졌잖아요. 예. 품은 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냥 A가 4배나 크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루트 4대 1만큼 큰데 루트 4대 1. 루트 4가 2니까 2대 1 하면 답이 얘는 몇 초밖에 안 걸려 그냥. 가장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분기점 이제 아셨습니다. 이 분기점. 흡인력이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분기점이다. 그리고 요 문제는요. 17회 때 나왔다. 32회 때 나왔다. 앞으로 한참 뒤에 나와요. 이런 문제를 강조하면 말도 안 돼요. 일단 넘어가는 문제인데 그래도 너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기출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풀어는 들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고개를 흔들어요.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4배나 거네 하면 딱 끝나버렸지.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하면서 문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최고 쉬운 문제예요. 자, 다음에 80페이지 계속 4번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확률 모형. 자, 확률 모형은 1번 고객 유인력은 자,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계수 성수에 반비례한다. 이거 나왔지. 얘가 커지면 비례한다.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지. 풀어 쓴 건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공식 풀어 쓰면 되고. 2번 특징. 1번 대도시에서 쇼핑센터를 결정하는 확률 모형인데 2번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기업번 소비자와 행선지의 거리 동그라미 경쟁 쇼핑센터의 수 동그라미 세 번째 쇼핑센터의 크기 동그라미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어식에 불러주세요. 첫 번째가 뭐? 거리, 다음에 수, 다음에 크기.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자, 도시가 상점이죠. 상점이 있어요, 상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있어요. 자, 상점이 있다. 얘가 홈플러스다. 얘가 이마트다. 얘가요, 롯데마트다. 여러 개 상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나오지. 끝났어요. 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거리 나왔죠? 쇼핑센터 수가 몇 개? 3개 나왔잖아. 사실 현실적으로 얘가 매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3개 매장의 크기가 똑같다고 가정이요. 똑같은 크기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먼 데 간다, 가까운 데 간다. 예, 가까운 데가 확률이 높잖아요. 얘가 바로 확률 모형입니다. 말 바꿔서 3개의 매장이 거리가 2km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으면요. 매장이 큰 데 가요, 작은 데 가요. 누구나 큰 데 가려고 하잖아요. 예, 얘가 바로 확률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크기면 가까운데 예, 같은 거리면 큰 매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거리가 다 달라. 크기가 다 다른 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확률이 달라지겠지. 예. 그걸 구하는 게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예. 그럼 이때 자 거리가 2km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보니까 분자가 매장 면적이 나오고 분모가 거리 제곱인데 이 2가 바로 마찰계수라고 해서 마찰계수. 이 마찰계수가 뭐냐? 이것도 알고 지나가자. 얘는요 쉽게 말하면 장애의 정도를 말해요. 장애 정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서
이 그림 보시면서 크기가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같은 크기야. 거리도 똑같아. 똑같은데 롯데마트는요 2km인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이제 그 4차선이고 6차선이고 도로가 뻥 뚫렸는데 얘는 2차선이야. 편도. 게다가 가는 도중에 무슨 신호등이 그렇게 많은지 시급하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롯데마트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이리로 가버리지. 예. 그럼 이제 얘가 장애가 심하다, 약하다. 장애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잖아요. 장애가 심하다 맞습니까? 이럴 때 2, 3, 4 커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크다는 것은 장애의 정도가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보통 서로 예를 줘요. 일반적으로. 예를 줍니다. 예를 줘요. 예를 주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확히 몇 회대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계산 문제만 나오고 마찰 계수는 2로 한다는 이 조건이 빠졌거든요. 빠지면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인들이 이제 깜빡 착각을 한 거야. 통상 늘 2니까 생략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문제 딱 내자마자 갑자기 반발했어요. 아니 마찰 계수가 2가 빠졌는데 이 문제는 뭔지 있어야지 1승인지 2승인지 3승을 대입하는 건데 이거 2가 안 주어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문제 오류다. 예. 결론 정답 없다. 이지 간 거예요. 수험생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반드시 마찰 계수는 2를 한다. 2를 넣거든요. 예. 아직까지 2만 나왔는데 언젠가는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1성 3이 나오면 3성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허퍼의 확률 모형은 이제 결국 소비자 행동을 고려한다 그죠? 행동 고려한다. 예. 행동은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같은 거리면 어떻게 행동하더라? 큰 데 가지. 예. 같은 크기라면 가까운 데 가지. 행동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 시간거리도 고려합니다.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니까 계수가 커졌잖아. 계산 문제 확인. 이거 마저 보고요. 자, 그래서 요약지 먼저 계속 봐요. 요약지 보시면. 자, 2번까지 봤죠? 특징에서. 예. 3번 보기, 3번 밑줄 하세요. 수요자 개성 형태에 관심 밑줄. 그러니까 무슨 분석? 미시적 분석입니다. 4번 질문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대로. 적당한 거리에 큰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인근의 작은 가게는 지나치겠지. 지나칠 동그라미.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 우리 시험은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인근의 작은 가게를 선택 X 적어죠. 선택 X.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은 틀린 말입니다. 선택이에요. 지나칩니까? 지나쳐요.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걸어 3번. 마찰 계수는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해하셨잖아.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장애 정도라고 하더라. 그러면 4번 5번에 공식인데 공식. 이리 보지 말고 이걸로 푸시면 돼. 공식은 이걸로.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자. 자, 오늘 지문 보시면 지문. 자, 지문 보게 되면 3번 문제. 3번 문제 봅니다. 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자, 매장이 나왔죠? 도시가 아니잖아요. 매장이니까 허퍼의 확률 모형이고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묻네요. B 할인점. 괄호, 단. 공간 마찰계수는 2니까 몇 성? 2성. 자, 밑줄합니다. 도시 인구의 70%가 할인점을 이용 밑줄. 자, 몇 프로가 할인점 이용한대요? 70%. 예. 자, 단수 두 개 났습니다. 마찰계수는 2니까 2성이고 할인점은 몇 프로 이용한다? 70%. 분석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나와, 그림이.
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네요. 할인점이 2개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있어요. A 할인점입니까? B 할인점. 자, 그러면 이제 자 불러서요. A 할인점 면적 얼마? 예? 2,700. B는요? 5,000요. 예. 불러서요. 거리가 몇 킬로? 3km. B는 거리가 몇 킬로? 5km. C 도시는 인구가 몇 명? 10만 명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단서에서 공간 마찰계수가 얼마로 한다? 2로 하니까 그대로 뭐 2성 넣어주면 되겠네. 감 잡히죠? 다시 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할인점을 이용하더라? 곱하기 70%니까 0.7 얘가 뭔지 아시겠죠? 예, 얘 반드시 빠뜨리면 안 돼요. 얘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문제는요. 이용객 수를 A를 구하래, B를 구하래. 예, 요거 구하래. 요거 묻잖아요. 자, 그대로 이제 계산하면 돼. 이대로. 계산합니다. 면적 얼마? 2,700. 거리 제곱이다. 3의 제곱이다. 암산한대요. 300. 다음에 B 구하자. 자, 면적이 5,000이잖아요. 5,000.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 5, 25니까. 이러면 얼마 나옵니까? 200이 나올 거예요. 200. 그럼 A가 300이 나왔고 B가 200이 나왔잖아요. 합치니까 전체가 얼마? 500이죠. 전체가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 중에서 300이 A로 가니까 500에서 300이면 몇 프로가 돼요? 60%. 얘가 60%가 되고. 전체가 500인데 500에서 200이면 몇 프로가 된다? 40%죠. 확률 다 구했네요. 확률 모형. 그러니까 이제 A 할인점으로 60%가 가고 B 할인점으로 몇 프로 간다? 40%가 가더라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B 할인점으로니까 B 할인점으로 몇 프로 간다고 했다? 40% 간다고 했다. 40%. 그러니까 0.4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47, 28, 28,000명이네요. 28,000명. 정답 28,000 해서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보다 조금 더 복잡했지. 왜? 마찰계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대로 문제 나면요. 얘는요. 기분 좋은 문제입니까? 기분 나쁜 문제입니까? 예, 기분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득점을 하자. 득점을 하자. 계산 문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0문제가 나와. 그중에서 반타작만 해. 반타작. 반타작은요. 얘는 풀어야 돼요. 예. 얘도 풀어야 돼요. 또 중간에 풀었잖아. 분기점. 그저지 그저. 예. 이런 것들 딱 내가 정해놓고 이런 것만 몇 개 풀고 너댓 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다 풀면 큰일 나요. 예. 반타작만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런 문제는 놓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교재 허프의 확률면까지 보았고요. 81페이지 괄호 5번 상권과 획정 방법 패스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부담없이 뭐 짚고 넘어가면 돼요. 출제와 거리가 멀고. 6번 상권 기타 이론. 상권 기타 이론요. 자, 먼저 2번 있죠. 현지조사법 2번 X. X하고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3번 넬슨의 소매, 3번부터 먼저 볼게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 얘가 뭐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소매 상점의 입지에 관한 8가지 원칙 밑줄. 소매 점포에 8가지 원칙을 지시합니다. 그 8개 원칙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항상 6번을 묻다. 6번. 동그라미 6번 보게 되면 양립성 동그라미. 넬슨은요. 8개 원칙 가운데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강조하더래요. 양립성은 가로 되어 있죠. 서로 보완적인 상품으로 고객을 주고받더라. 예를 들면 많습니다. 병원 옆에 뭐가 있어요? 약국. 제가 바로 양립성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갔더니 고기 팔죠. 정육점. 옆에 어떤 가게가 있죠? 예, 채소가 야채 가게. 얘가 바로 양리성입니다. 시장 갔더니 숙녀복 팔죠. 옆에 어떤 점포가 있어요? 아, 어려웠습니다. 숙녀옆에 있으면 또 뭐였지? 액세서리죠. 옷도 사고 액세서리 사고 서로 고기를 주고받잖아요. 얘가 바로 양립성. 넬슨은 뭘 가장 강조하더라?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괄호 1번 앞에지. 1번이 뭐죠? 소비자 분포기법 CST 찾았습니까? 왼쪽 페이지. 찾았죠? 4번은 뭐죠? 비율법. 5번은 회기모형. 자, 1번, 4번, 5번입니다. 1번 CST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4번 비율법, 5번 회기모형.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요, 공부가 아주 산만해집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확률명 다음에 참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찾았습니까? 표가 나 있죠. 첫 번째가 비율법, 두 번째가 유추법, 세 번째가 중력모형, 네 번째가 회기모형. 얘가 FM입니다. 공부는 항상 체계를 잡아야 돼. 정석대로. 자,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제목들은요, 지금 강의 노트대로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가 비율법. 두 번째가 유추법. 세 번째가 중력모형. 얘가 안 나왔죠? 책에는 안 나왔잖아. 예. 다음 중력모형. 얘도 안 나왔잖아요. 중력모형 안 나왔어요. 예. 많이 빠져있어요. 예. 네 번째가 회기모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죠.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줘요.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의 활용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가 미국에서 전개하는 미국 이론이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학생들 하는 얘기가 복도에서 들려요. 두런두런 하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하나 하면요, 1차 과목 민법과 결혼 중에서 나는 학교는 좋더라. 아니야, 나는 민법이 좋더라. 서로 막 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민법 선생이 좋아, 학교 선생이 좋아. 그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5월 달에는요. 예. 정부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난 누가 좋더라 아무 실익이 없어요. 예. 그런 자체가 아무 실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민법 좋아, 학교는 좋아 이거 하게 되면요, 자, 민법 좋다, 학교는 좋다, 예. 비교하다가 비교 중에 회 먹다가 체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민법 좋아, 학교는 좋아,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합니다. 아시겠어요? 암기껏. 그래서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민법, 학교론. 자,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비유 중 회체. 그래서 비유 중 회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자, 비유 중 회체. 제가 이걸 왜 설명할까요? 출제되니까, 되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몇 번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면 그냥 이대로만 공부하시면 다 득점이 돼. 득점이 돼. 예. 그럼 이제부터 요거 비교합니다. 그러면 비유 중 회체 다섯 가지인데, 4개 묶어주고요. 지금 표가 나왔잖아, 표 1번, 2번, 3번, 4번. 얘가 바로 주된 방법, 주방법입니다.
주방법. 비유중 회 4가지입니다. 다시 체크리스트는요. 보조수단, 보조방법, 보조수단입니다. 다시 자, 이 4가지 얘는 주된 방법인데 주된 방법. 주로 규모가 큰 회사가 주로 예를 써요. 그럼 얘는요. 작은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란 말이에요. 작은 회사. 작은 회사는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 계세요. 이제 창업해야지. 중개사무소 내잖아요. 그럼 규모가 큽니까? 작아요? 작으니까 이걸로 이제 매상을 추계하면 돼. 그럼 큰 건 어떤 게 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수업하고 오후 시간, 빈 시간에 서울에 삼성역 가서 서울에서 큰 중개 법인이 있어요. ERA 코리아라고요. 미국계 법인인데 직원들은 80명 될 거예요. 엄청납니다. 예. 서울에 빌딩을 전문으로 하거든요. 거기 이제 부사장님을 제가 미팅해가지고 실무 얘기 좀 하다 왔거든요. 이 규모가 큰 회사는요, 이렇게 매상으로 분석합니다. 매상으로 추계합니다. 하나씩 봐요. 비율법. 비율법은 제목 그대로 비율을 정하자, 비율.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는데, 어느 동네가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창업해야지, 여기다가, 호프집을 차려야지, 호프. 근데 막연하게 차려버리면 쫄딱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항상 매출이 얼마 될까? 가능 매상고. 이거는 나름대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때 비율법은 뭐냐? 이 지역의 인구수를 파악해가지고 또 이 지역은 대개 소득도 분석합니다. 소득. 그래서 소득을 분석해서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체 소득 가운데 한 2% 정도 2% 정도를 호프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신 데 쓰더라 이 말입니다. 몇 프로 쓰더라? 2%. 비율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상물을 대충 추계할 수 있거든요. 예상할 수 있거든요. 얘가 바로 비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림자가 2%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비율 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요. 아주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 개입이 커요. 비율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가장 주관 개입이 큰 방법은 무슨 법? 비율법. 그러니까 비율법은 다 무시해버리고 뭐지? 주관적이다. 주관 개입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묻지? 박스에서 지역 인구를 파악한다. 소득을 파악한다. 그러면서 가장 주관적이다. 그러면 키워드는 뭐지? 주관적이지. 무슨 법? 비율법.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예요. 박스에 넣고 몇 개 하는데 항상 공부는요. 많이 넣는 게 능사가 아니야. 줄이고 또 줄여서 핵심 단어. 그래서 비율법은 뭐? 주관적이다. 주관개입이 크다 말입니다. 예. 다음에 유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자, 비율법은요. 맨 끝에 되어 있죠. 주관개입이 크다 밑줄 하시고 맨 끝에 밑줄 하셨죠. 두 번째 유출법은요. 기존의 유사점포에서 고객의 표본을 조사한다. 화살표 밑줄합니다. 등간격 격자망 밑줄. 등간격 격자망 밑줄 했죠. 그러면 끝에 약간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자, 등간격 격자망 밑줄 했잖아요.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이꼴 CST 기법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요약집에 나오는 CST 약을 보이죠? 1번 요약집에. 얘가 바로 이겁니다. 유출법입니다. 등간격 격자망 분석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거라. 요약집대로 보시면 안 돼. 체계를 잡아야 돼요. 그럼 다시 CST 기법이
따로 요약집 보니까 해석하니까 소비자 분포기법이다. 격자망 분석, CST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유추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걸 그려야 돼요. 격자망. 등간격의 격자망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죠. 얘가 이제 격자망입니다. 등간격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로, 세로 거리가 같은 간격이야. 등간격. 보통 이제 250m, 250m.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바둑판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형 할인 매장이 있어요. 할인 매장. 그럼 이제 이 할인 매장에 매상고를 추계하자. 매상고. 이때 CST 기법 또는 등간격 격자망 유추법은요. 어떻게 매상고를 예상하느냐. 여러분들이 할인점 가게 되면요. 요즘 할인마트 가게 되면 현금 주고 쇼핑합니까? 신용카드로 쇼핑합니까? 신용카드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신용카드라. 그러면 이제 이 매장은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다 분석하면 고객들의 정보가 다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전체 매출액에서 70% 고객입니다. 70%. 이걸 다 분석합니다. 소재지를. 분석했더니 이만큼 거리가 전체 매출액의 70%. 70% 차지하는 고객들이 여기서 살더라. 여기서. 그럼 얘가 가장 좋은 상권이거든요. 얘를 가리켜서 1차 상권. 얘가 바로 1차 상권입니다. 즉 가장 좋은 상권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 카드를 조회했더니 좀 더 멀리 띄엄띄엄 자, 이 거리가 나머지 20% 매출액 부분이 고객들이 이렇게 거주하더라. 얘가 두 번째 정보거든요. 얘가 바로 2차 상권이 돼요. 가장 멀리 띄엄띄엄 10%가 거주하더라. 멀리. 얘가 바로 3차 상권이다. 따라서 이렇게 격자망을 그려서 이렇게 소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1차, 2차, 3차 상권 이런 분석이 바로 소비자 분포 기법 1차, 2차, 3차 상권을 분석합니다. 얘가 바로 CST 기법이고 바로 유추법입니다. 이것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약으로 CST 기법하면서 지금 설명을 쭉 한 줄 둘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출 문장은 CST 기법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은 이 표를 봅니다. 두 물체 간의 인력은 질량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하여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더라. 즉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데 이 문제가 중력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 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론 매상고. 실제 매상고로 적어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론 매상고하고 실제 매상고는 이거야. 같을 수가 없어요. 오차만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력 모형에 의하자면 매성을 추기에도 이론과 실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다른 차이를 조정하자. 이 차이를 조정하는 개수를 수정 이미지 개수라고 불러요. 수정 이미지 개수. 반복합니다. 수정 이미지 개수는 이론과 실제가 매출이 달라. 다른데 그 차이를 조정하는 개수가 수정 이미지 개수가 된다. 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비유중회체 5개 중에서 또 이렇게 박스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하였다. 이론 매성과 실제 매성과 다르다. 수정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럼 무슨 법? 중력 모형. 그래서 1번 비율법, 2번 유추법, 3번 중력 모형, 4번 회귀 모형, 5번 체크리스트. 보기 설명이 나다 하면 수정 이미지 개수, 이론 실제 매상 다르네 하면 바로 중력 모형 찾을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회귀 모형. 자, 회귀 모형 보시면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매상을 추계하는데 괄호 모두 밑줄하세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독립 변수 밑줄. 매상고는 종속 변수 밑줄. 더 줄입니다. 변수가 두 개인데 뭐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예. 공부는 자꾸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회귀 분석이 나왔다. 회귀 모형.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데요. 이렇게 돼. 자, 회귀 분석은요. 항상 독립 변수로부터 종속 변수 값을 구하는데 얘가 원인, 얘는 결과. 다시 말하면 얘는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고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고요. 얘는 그 결과 영향을 받는 변수가 돼요. 영향을 받는 변수가 돼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럼 결과는 우리는 뭘 구합니까? 지금 매상고.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이 매상고를 구해. 하나의 매상고를 구하자. 얘가 무슨 변수? 종속 변수. 그러면 회귀분석법은요. 회귀 모형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한 개가 아니야.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다 적다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이 높다 낮다. 소득. 또는 주차장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경쟁업소가 많더라 적더라. 경쟁자 수입니다. 또 간판이 잘 보인다. 간판이 안 보인다. 이것을 가시도라고 불러요. 가시도. 간판이 보이는 정도를 말이에요. 또는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접근성 등등등등. 이 수많은 변수가 전부 다 이렇게 매성에 영향을 주더라.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수작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데이터를 막 입력을 시켜야 돼요. 얘는 반드시 처음부터 통계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다 집어넣게 되면 과학적으로 매성만 나오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회귀 모형입니다. 회귀 모형. 자, 일을 하시는데 우리 시험은 또 어떻게 묻지?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바꿔서 물어. 바뀐 단어만 조심해야 돼. 자, 다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종속 변수 틀렸지. 매상고는 독립 변수 틀렸지. 예.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 바뀐 단어. 여기까지가 회귀 모형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의 활용이다. 체크리스트. 주로 이제 작은 점포가 쓰는 건데요. 작은 회사.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하게 되면 얘는요. 점포의 특성을 25개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25개 항목이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하는 항목이 몇 개? 25개입니다. 항목이 25개예요. 여기다가 전부 다 일일이 평점을 보여요. 평점을 매긴다. 점수를 매긴대요. 점수를. 평점이 4점, 3점, 2점, 1점, 빵점이 있대요. 쉬운 말로 우리나라 성적표로 친다면 수, 우, 미, 양, 가를 말이에요. 항목이 25개인데요. 25개 항목이 전부 다 만점, 수를 받았대. 4점. 곱하니까 몇 점? 100점. 이런 점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이 항목을 전부 다 평점을 다 매기니까 어떤 점포는 90점, 어떤 점포는 70점, 어떤 점포는 50점이다. 이렇게 평점 매기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점포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몇 성과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얘가 바로 체크리스트의 활용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능 매상고 초기 방법은 비유중의 회목이 다 같이 했다. 비유중 회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체크리스트는 보조 수단이고 나머지가 주된 방법인데 주관이 가장 많이 개비된다. 무슨 법? 비율법. 다음에 CST 분석이다. 격자망으로 1차, 2차, 3차, 3권을 분석하더라. 얘가 뭐지? 유축법. 다음에 이론과 실제 매상이 달라요.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수정 이미지 계수다. 무슨 법? 중력 모형. 항상 독립 변수로부터 정수 변수 값을 구한다. 무슨 법? 회귀 분석, 회귀 모형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도 가급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면 다 덕짐이 돼. 그래서 나왔다 하면 얼른 감사하면서 받아 먹으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이제 1번, 4번, 5번, 자, 그 비유중 회체 5개에서 3개만 뽑아냈잖아. 뽑아냈는데 목차가 전반적으로 체계가 좀 부족합니다. 자, 이어서 7번, 8번 있죠. 묶어주시고요. 7번 공간 분배 원리, 8번 입지 유형별에서 묶어주시고. 자, 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